우리는 짐을 좀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에 1분에 하나씩 풀어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볼 때는 시간이 안 돼요. 다 못 풀어요. 다 못 푸니까. 하여튼 그래도 상관없어. 하여튼 그 시간 내에 다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안 그러면요. 지금 법률행위 파트가 27문제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거 1분씩 안 잡으면요. 하루 종일 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한 문제를 풀면서 해설까지 막 지문 하나 보고 해설 찾아보고. 아휴. 그 의미 없어요. 꼼꼼하게 보는 건 저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혼자 푸시 마시고 여기도 보시는데 한 서너 분이 모이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풀자 뭐 이래가지고 딱 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딱 끝내고 다 했냐? 네,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그만 풀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이 되지 안 그러면 하염없이 풀고 있어요. 실전 가서 우리 시간 내에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 문제 풀지 갖고서 아시겠죠? 제발 저하고 볼 때 이제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과정은 조금 천천히 합니다. 빨리 나갈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저는 속이 터져요. 천천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시간 내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목적어나 설명으로 옳은 것 1. 유동적 무효 상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 신청자차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상 발생하는 의무라 그랬으면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1번 X 이렇게 되죠. 2번은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끝내는 걸 조건으로 뭘 주기로 한 거. 아까 여기 있었죠? 해소하면서 뭘 주기로 하는 거. 이거 반사실세가 아니다. 2번도 X. 3번은 우리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나중에 임차인이 그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효 3번 X 꼭 기억하자. 비용 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임의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유효다라고 해야 되죠. 4번이 답이네요. 적극가담 다시 나왔어요. 무효다. 5번 회사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외국 내보내서 교육을 시킨 근로자가 들어오자마자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스카웃됐다. 짜증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사에 내보내기 전에, 해외로 내보내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해라. 그러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 반환 의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거는 반사실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일정 기간 근무, 이게 포인트예요. 종신토록 근무, 그럼 반사실세예요. 그건 반사실세입니다. 종신토록 근무, 그럼 반사실세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는 괜찮아요. 따라서 5번도 X. 그리고 4번. 자, 12번. 역시 목적에 관한 설명인데요. 1번은 이제 강행규정과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데 포인트.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 무효.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은 반사회질세가 아닌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2개. 강제핑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상행된 경우 반사회질세이 아니다. 2번하고 5번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2번 X, 5번 O 이렇게 되죠. 답은 2번. 3번 보험금을 부정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반사회질세이죠. 교통사고 관련된 보험 막 20개 30개씩 해놓고 한 달에 보험료를 막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놨다가 입원해가지고 교통사고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막 몇 억씩 타내고 막 그러죠. 얼마 전에 어떤 가족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4년인가 5년 동안 10몇 억 타냈는 겁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기업형이죠, 그러면. 그렇죠?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입니다. 자, 4번. 증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와서 목적 진술을 해주면 후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증언을 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 이게 반사의 질서 행위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둘로 나눕니다. 이게 사실 증언인 경우, 본대로 증언해 달라, 이런 경우에는 이 대가가 사회통념 용인 한도가 있어요. 증언하러 하루 오게 되면 하루 날려 먹으니까 그 하루 일당 정도, 교통비, 식대 정도, 그런 게 사람들이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라는 그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돼요. 반대로 허위 증언,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이었다고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 허위 증언 대가 지급은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그냥 무효. 허위 증언은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그냥 무효, 그냥 반사해 주세요. 무효. 나아가 증언을 거부하라, 하와이로 가 있어라, 네가 가라 뭐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면은 돈을 주기로, 이것도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 이렇게 됩니다. 딱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 위에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했는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무효 이렇게 초과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증언은 답은 2번. 13번, 강행규정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강행규정과 관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강행규정 위반하는 행위는 그걸 또 지워놨네. 여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전환 인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랬죠? 그거. 그럼 일단 2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를 허용될 수 없다. X.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3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4번,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거 갖고 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 5번, 강행규정 위반과 반사의 질서 행위는 다르죠.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질 않아요. 안 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하고 강행규정 위반 행위하고 반사의 질서 행위는 달라요. 말 그대로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규정이 없어요. 또 요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것과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인 걸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합니다. 대법원도. 근데 딱 하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법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반사의 질서에 된다. 이렇게 봐요.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그러면 반사의 질서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5번 X. 됐죠? 언제나를 빼면 옳은 지문이에요. 급부자는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그러나 언제나 있다. 그럼 틀려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 중에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할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이제 1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보통. 신의 측도 법칙이에요. 법칙.
두 번째, 어떠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번 X. 옳은 것 4번. 이렇게 되죠. 됐죠?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행 규정을 직접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렵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문을 딱 구성해 놨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효력이 다른 것. 효력이 다르다. 법률의 효력이 두 가지죠. 무효 아니면 유효.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2번하고 5번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2번은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5번은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이라고 있죠? 네? 그런 경우 그 의료법 위반으로 다 무효예요. 그래서 2번, 5번 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고 3번, 4번은 반사의 질서입니다. 4번은 좀 입에 담기가 거시기 한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4번. 한 장을 먼저 넘기면요. 18번에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윤락행위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직업을 속에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할 때 먼저 선불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반사의 질서이고요. 불법원 임금이야.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반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선불금 받고 도망가더라도 반환을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찾아가지고 때리고 막 그러지요. 어쨌든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은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우리 단속 규정인 거 하나 외운 게 있어요. 뭐? 미등기 전매 금지. 그렇죠? 하나 더 외웁니다. 지금 1번. 증권거래법에 보면요.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포괄적 1인 매매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이 뭐냐? 보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사람은 주식회사에다가 그 유가증권 거래를 위임할 때 종목, 수량, 가격 따위를 특정해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10주, 주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 모르면은 네가 알아서 해줘.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걸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이라 합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1인 매매 약정 많이 하죠.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만 될 뿐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단속 규정 두 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 금지하고 포괄적 1인 매매 약정 금지. 두 가지 단속 규정이다. 외우면 돼요. 답은 1번. 뭐 문제풀이 과정에서 추가 안 한다 그러더니 그렇죠?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다 외워놨기 때문에 거기 한두 개 추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추가하면 돼요. 답은 1번. 15번에 1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 수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된다 그랬죠?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이라 그랬어요. 위헌부담은 지워야 되죠. 2번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때 귀책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언제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자, 요거 1번.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A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멸실됐어요. 근데 이 멸실의 원인이 둘로 나눠요. 갑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갑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뭘로 가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요. 이행불능. 갑에 잘못이 있으니까 주택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따라서는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요. 예컨대 지진. 이때는 뭘로 간다? 위헌부담으로 간다. 무슨 부담으로 간다고요? 위헌부담. 이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 목적에
가능 불가능과 관련해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적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자, 이때 지진 따위로 멸실이 있다면 위험부담이고 원칙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갑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건물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리. 두 가지가 있죠.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건물이 을이 때려부신 경우, 이때는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을의 지체 중, 채권자 지체 중 지진이 생긴 경우,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경우, 이때도 을이 책임진다 그랬죠. 하나가 더 있어요. 을 지체 중, 이건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어요. 을 지체 중 갑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 갑의 경과실에 의한 불능의 경우, 갑의 경과실에 의한 불능의 경우에는 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때도 을이 위험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이건 위험 부담이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이것도 채무자 귀책 사유입니다. 경과실도 과실이에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 언제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뭘로 가는 게 있다? 위험부담으로 가는 게 있다. 그렇죠? 어려워요.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민법 401조에 있는 건데 채권자 지체 책임이라고. 채권자 지체 중 목적물이 멸실돼서 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자 지체 중 목적물이 멸실돼서 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모든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예? 우리 민법의 과실을요,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눠야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보통은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안 나눠요. 근데 나눠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차고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두 개가 있어. 시험범위 바깥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기억할 때 이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마 5월달, 6월달 위험부담을 가다 보면,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시험범위 바깥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쏙 넘어갔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건 위험 부담이지 채무령칭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가 요거 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정리.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위험 부담이다. 따라서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언제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 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아주 어려워요. 2번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언제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 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는 내용이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3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아까 지진 이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 뭘로 간다? 위험 부담. 원칙 갑이 부담. 따라서 갑은 건물을 넘겨줄 의무를 면한 대신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X. 4번 일부 불능 137조가 적용돼서 원칙 전부 불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번 옳은 지문 답이 4번. 5번 타인 물건 매매 유효. 타인 물건 매매 유효. 답은 4번. 자, 이렇게 목적과 관련된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 불능, 요거 중요하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반사의 질서가 나왔습니다. 16번.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은, 먼저 3번은 봤지요? 반사의 질서이죠? 그 다음에 1번 하고요. 4번은요, 이중매매가 확대된 거.
먼저 4번. 종중재산이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팔아먹었어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요놈이 적극가담하면 반사의 질서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적극가담이에요.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증명까지 마쳤어요. 그럼 얘는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놈이 넘겨요, 이걸 제3자한테. 그런데 아들한테 증여를 해버렸어요. 이때 매매나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부부,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다면, 첫째, 매매나 증여 자체만 있다면 가장매매로 추정. 제2매매나 제2행위라면 적극가담을 추정. 뭘 추정? 적극가담을 추정. 따라서 1번 반사의 질서입니다. 갑이 아들과 공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가담을 추정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 매매 따위가 있다. 매매만 있다면 가장매매로 추정. 이게 제2행위라면 적극가담을 추정. 적극가담을 추정. 따라서 반사의 질서가 무효. 됐지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봤고요. 5번은 지방자치단체가 A에게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A로부터 기부금을 주고, 참 기부금 좋지요? 뇌물입니다. 뇌물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네. 예전에는 반사의 질서이고요. 이제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이건 강행규정 위반으로 가야 될 거예요. 어쨌든 반사의 질서요.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 반사의 질서이 뭐야? 자, 그러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자, 2번은 요거 자체가 판례고요.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을이 갑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합니다. 갚으라고 합니다. 안 갚아도 되는데요. 안 갚았다가 잘못하면 손모가지 잘리죠. 그러니까 갑이 타짜 보면 잘리잖아. 에이, 진짜. 을에게 팔아달라 네가 매각을 위임.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선의의 병에게 갑의 대리로서 매각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도박 채무 변제 충당 이렇게 갖고 가리 약속을 해요. 이때 우리 대법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하는 행위 유효. 도박 채권자가 대리 행위로 매각하는 행위 유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 반면에 도박 자금을 대여하기라는 거 반사의 질서는 무효. 그 판 돈을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는 거 반사의 질서는 무효. 이렇게 딱 나눠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병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판례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다는 거 단독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었고요 이미. 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이 아니다. 유효다. 답은 2번. 17번 부첩계약 반사의 질서이 본체 사전 승인도 반사의 질서이 2번 틀렸네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죠.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의 질서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3번 적극가담 반사의 질서이 무효. 4번 주지임명 반사의 질서이 아니다. 주지임명 반사의 질서이 아니다. 5번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무효. 이렇게 되죠? 원래 동기가 불법한 경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2번. 18번. 자, 1번. 돈을 빌려주는 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하는 이자가 연 3,0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질어질하죠? 3,000%.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초과의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이자 약정은 무효.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 이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반사회 질서행위에 의하여 지급을 한 거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대주가 훨씬 나쁜 놈이다. 그래서 차주와 대주의 불법의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차주의 불법은 쬐까라더라. 그러니까 차주는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이것도 따로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줄, 반사의 질서 행위이므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나. 차주의 불법이 훨씬 작으므로 차주는 대주에게 이물을 지급한 부분에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아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이퀄 국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랬죠?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반사성을 띠게 되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말씀드렸고요. 5번은 두 번째 줄 끝에 적극 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 틀린 것은 1번. 자, 19번은요. 1번. 이런 것들이 주로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령 중 선량한 포석,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것들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가족관계, 질서, 의지, 경제적 약자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2번 반사의 질서행위 무효. 3번 또 나왔네요. 강제병을 면할 목적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반사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번 또 나왔네.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반사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자, 5번 증권거래법에 보면요. 증권회사는 자신의 회사에 있는 투자 상품을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할 수 있어요. 투자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권유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부당 권유. 증권거래법에 보면 이렇게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를 권유는 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권유하는 건 금지가 됩니다. 이때 부당 권유 행위가 두 가지예요. 투자 수익 보장하고요. 혹시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 권유 행위입니다.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이 생기면 보전해 주겠다. 라는 약속은 부당 권유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처음에 투자할 때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투자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꼭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투자신탁회사나 증권회사 와가지고 니들이 책임자라고 떼쓰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앞뒤로 뭘 써가지고 말이지 증권회사 지점을 폭파하라 뭐 이래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점장이 불러가지고 너 손실이 얼마 생겼냐 1억 5천만 원 정도 보전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부당 권유 행위가 아니지요.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줄 테니까 그걸 다시 투자해라. 그건 부당 권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판례도 있어요.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그걸 다시 투자하기로 이건 또 부당 권유 행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건 부당 권유 행위가 아니니까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야. 대신 반사회 질서행위. 뭐가 된다고요? 반사회 질서행위. 그게 판례예요. 5번입니다.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그 보전을 해주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투자 전 미리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미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부당 권유 행위로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 이중양도가 나왔네요. 1. 이중양도가 반사회적이려면은 적극가담이 있어야 된다.
2번과 3번 팔린 부동산을 증여를 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이중매매가 확대 적용. 그렇죠? 적극가담에서 증여를 받았다. 적극가담에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 그렇게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취득처가 완성된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 그 산 놈이 적극가담을 해야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4번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그러니까 X. 5번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성일 때 아까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득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 틀린 거 4번. 21번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후에 자 중도금 지급받았네요. 을에게 소유권 등기하기 전 병에게 이중으로 팔아먹었다. 1. 병이 제일매매 사실을 알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적극가담 없지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그렇죠. 따라서 각과 을의 제일매매 계약은 후발적 불능이 됐죠. 후발적 불능이지만 무효는 아니지요. 틀렸죠. 후발적 불능으로까지는 맞았지만 무효다가 틀렸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알면서 샀어요. 적극가담 아니야.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따라서 을은 갑을 대위하더라도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병등기가 무효일 때나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단순히 알면서 샀다면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따라서 갑병매매는 유효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병등기는 유효하니까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이게 답이죠. 병이 알면서 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적극가담이 아니니까. 4번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합의만으로 무슨 소유권이 넘어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등기까지 해야지. 우리 민법상 186조에 의해서.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약만으로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므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X.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4번 아예 전제가 틀렸고요. 5번 병이 적극가담했네요. 무효죠. 따라서 두 번째 절 전혀 모르는 정 병등기를 믿고 매매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지요.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거 3번.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옳은 것을 잘 골라놓고요. 끝까지 읽으면 끝이 만약에 틀린 거로 되어 있으면 그 5번을 체크를 합니다. 4번. 옳은 것은 이라고 분명히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먹고 급하게 쭉 읽다가 5번에 틀린 게 딱 있으면 5번을 딱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런 실수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조심하세요. 실전에서 그런 거 생기면은요, 꼭 그런 것 때문에 떨어져. 꼭 그런 거 한두 개 때문에. 그러면요, 거의 1년간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2번 갑은 을에게 임대해준 X아파트를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미성년자 병에게 증여를 하고 근데 범죄에 대한 대가로 증여를 했네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한 아파트를 토지인가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병에게 증여를 했는데 아이 병이 또 미성년자고요. 또 증여도 범죄 행위의 대가예요. 범죄 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뭘 주는 거. 대가를 주는 거. 반사의 질성입니다. 반사의 질성이겠죠. 딱 봐도. 이렇게 범죄 대가로 증여하는 건 반사의 질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병은 X아파트를 정에게 1억에 팔았습니다. 자, 먼저 갑, 병 사이를 보면요. 이거 반사의 질성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등기 넘겨주는 건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러니까 갑은 어찌됐든 병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에게도 찍소리 못합니다. 갑은. 어쨌든 갑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따라서 3번 갑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정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정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3, 4, 5번은. 어찌됐건 갑이 병에게 반사의 질성에 타잡아서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불법은 인급이고 갑은 못한다. 갑은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 4, 5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병은 물론이고 갑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한능력자가 행위했을 때 취소권자가 제한능력자하고요. 그 대리인 그 승계인이에요. 그럼 얘가 제한능력자죠. 그 다음에 요 병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있겠죠. 걔네들이 취소권자야. 갑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갑은 취소 못합니다. 두 번째, 제한능력자 병도 취소할 수 있냐? 병이 증여를 받았죠. 권리만 취득했죠. 그렇죠.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권리만 취득하거나 의무만 면제를 받으면 이건 제한능력자에게 이익만 되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도. 이건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는 내용이에요. 밑에 해설을 보면 민법 5조에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을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되는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다면 권리만 취득했으니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럼 결국 병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미성년자 병이 증여를 받았어. 권리만 취득했어. 그렇죠? 그럼 5조에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동의받지 않고 했다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도 취소 못해. 갑도 취소 못해. 이렇게 돼. 그런데 그 5조는 몰라도 돼. 몰라도 갑이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못해. 갑은 못해. 어쨌든 1번은 틀린 거예요. 됐죠? 그 민법 5조는 잊으셔도 됩니다. 잊으셔도 돼요. 1번은 병은 몰라도 갑은 일단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겠죠. 2번은 뭐예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는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가 어떻게 짖는다? 무효 이렇게 짖는다. 소가 어떻게 운다? 무효.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반사의 질서에 관해서는 동기의 불법, 반사의 질서의 인가 아닌가, 이중매매 사례 형태, 그리고 반사의 질서의 효과, 절대적 무효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불법 원인급여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지문들이 다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죠. 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과 효과 1. 궁박경설 무경험을 이용하는 폭리자의 악의는 성립 요건이다. 아까 불공정한 법률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가지 중에 3번째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불피해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1번 X. 2번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적용된다. 3번 정신적 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3번 X. 4번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4번도 X. 대리인의 경우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따라서 옳은 것 2번. 너무나도 쉽지요. 24번에 1번 어느 하나만 궁박경설 무경험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 2번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3. 증여 기부 적용 안 돼. 경매 안 돼. 그랬죠? 따라서 3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가 없다. 4번이 틀렸죠? 잘 나와요. 공본 경무대. 5번 추인 안 된다 그랬어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틀린 거 4번. 자, 5번. 25번에 1번. 매도인이 불공정한 행위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얘가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피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예요? 그거부터 파악해야죠. 매도인이죠. 얘가 피해자면 얘가 폭리잖아요. 폭리자가 야 내가 너무 폭리를 취했어 무효야 라고 주장할 리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럼 매도인이 피해자예요 지금. 예? 두 번째,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그 요건은 누가 다 증명한다? 피해자가. 결국 매도인이 증명해야 된다. 1번 질문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무효를 주장했어요. 누가 피해자예요? 매도인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증명해야 돼요. 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요건은 무효 주장자, 즉 피해자가 전부 입증하라. 이게 판례니까 1번 매도인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매도인이 피해자다. 따라서 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또 남았네요. 공본 경부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겸 대리 기준. 3번 폭리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게 답이고요. 4번 추인 안 된다 그랬고요. 5번 추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경설무겸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행위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까지를 다 본 거예요. 법률의 해석 남았습니다. 해석. 법률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판단하려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걸 법률행위 해석이라 하는데 그 목적은 의사표시 속에 들어있으므로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표시 해석을 말한다. 그런데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더라. 이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이야 이 문제가 생긴다. 의사의 중점을 두는 자연적 해석과 표시의 중점을 두는 규범적 해석이 있다. 이때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갑이 의사는 A, 표시는 B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지어야 한다. 무슨 주의?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이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이렇게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자연적 해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상대방이 없는 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리고 상대방과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 이때 자연적 해석을 한다. 요것과 관해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한 세트 정리하자. 각과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 합치가 있었으나 지번을 착오하여, 이렇게 지번을 착오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Y토지로 표시하고 Y토지의 등기가 이전이 되었을 때 양당사자는 X토지에 대한 매매 의사 합치가 있으므로 계약은 X토지에서 성립.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 따라서 병,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갑은 을 또는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했으므로 유효. 이건 유효.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착오 취소 못한다.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오표시 원칙 기억하셔야 되고요.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을 때는 규범적, 보충적 해석으로 간다.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밝히는 것. 이렇게 먼저 보충.
이렇게 목적을 밝혔지만 도저히 목적을 알 수 없다. 사실인관습이나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도 목적이 될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목사임신, 사실인관습이나 임의규정도 당사자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목적이 될 수 있다. 내용이 될 수 있다. 성질은 법률 문제다. 첫째, 대법원은 해석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고심 심판 대상이 된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특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 딱 이 정도. 이게 해석에서 머릿속에 넣어두실 내용 전부. 이 정도가. 26번 해석은 내용을 확정하는 거다. 2번 틀렸다.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거래계의 객관적 의미가 표준이 된다. 그게 원칙이다.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의미가 표준이 된다. 2번 X. 3번 상고심 즉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 4번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는 당사자의 목적이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라. 5번 임의규정이나 사실인관습도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사실인관습이나 임의규정도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 있다. 목사임신 그거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27번 이거. 갑이 자기 소유 X토지에 관해서 일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 직원 등의 착오를 켜서 Y토지에 관해서 이전등을 했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기억.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X.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 성립했다. 자, 니은 O. 디귿 Y토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X. 리얼 Y토지 등기는 무효다.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O. 미음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비읍 선의의 병 Y토지를 설령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비읍 X. 옳은 것 니은, 리을 두 개. 이렇게 법률 해석과 관련된 해석의 개념, 자연적 규범적 해석의 구별, 그리고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오표시 무효의 사례형,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목적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의사표시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